출혈 양상은 다양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7에서 42%의 환자들이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출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난자 채취 후에 나오는 출혈은 대개 채취용 바늘에 의해 찔린 질벽에서 혈액 응고가 된 후 피가 멈췄다가 시술 끝나고 다시 움직이면서 그 부위에서 다시 피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응고되어 멈추게 되니까 이 점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아 이식 후에도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착상혈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출혈이 발생합니다. 이식을 하면 며칠간 배아가 엄마의 자궁 내막에 둥둥 떠 있다가 마침내 착상을 하게 되는데 배아가 파고드는 과정에서 자궁 내강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서 이 착상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런 출혈 없이 임신에 성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아 이식 후부터 임신 혈액검사 당일까지 있을 수 있는 출혈의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가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크리논이나 예나트론 질정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영문 토픽을 살펴보면 크리논겔 같은 질정제를 사용할 경우 자궁경부의 충혈 양상을 촉진시켜서 피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고 하였고, 이는 임신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식한 분들이나 초기 임신 유지를 위해 질정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놀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질정제를 일단 중단하고 같은 성분의 주사제를 하루 2번으로 늘려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출혈이 멈추면 질정제로 바꿔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은 출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그렇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태낭 주변에 피가 고인 게 보입니다.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별 증상 없을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괜히 별 증상이 아닌데 말씀드려서 다음 주에 초음파 보러 올 때까지 한숨도 못 자고 걱정하게 만드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워싱턴 병원의 연구진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임신 1, 3분기의 초기 임신 인부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총 639명의 대상군 중 17.8%가 태낭 주변 출혈이 관찰되었지만 이 출혈이 관찰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사이의 생존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인 여성들이 출혈이 없어도 오히려 유산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자료에서 이제 강조된 부분을 보시다시피 2020년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서도 시험관 아기 시술 후 임신된 상태에서 첫 1, 3분기에 발생한 태낭 주변 출혈과 분만율, 조산 가능성, 출산 후 태아 무게 등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치 선생님이 그런 언급을 하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조금 활동을 줄여보고요. 출혈 양상이 지속되면 아스피린이나 크록산, 헤파린 주사 등 혈액 응고 억제 약물을 중단하시고 병원에 전화를 주셔서 상담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상 출혈이나 출혈은 배아 이식 후 약 7에서 10일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개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개 3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초기 임신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 엄마가 되는 다른 증상으로는 유방압통, 구역, 구토 등이 병행될 수 있고, 정상 임신에 비해 시험관 아기 시술로 임신된 경우는 점상 출혈이나 출혈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40%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성공을 개런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증상이 없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하나의 증상에 고쳐서 잠 못 자는 밤을 보내진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속을 채우시고 일상을 그냥 살아내야 합니다. 우레탄 트랙의 작은 틈에서 이름 모를 들풀이 피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작은 틈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틈과 여지가 있습니다. 성공을 빕니다.